자, 이어서 상하수도 계획으로 들어갈게요.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수시설인 배수지에 관한 내용으로 땡땡에 맞는 내용. 사실 이 배수지 파트에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급수구역의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땡땡 시간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항상 우리가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절반 정도 12시간을 표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22번으로 넘어갑니다. 하수도 관거 계획 시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오수관거는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 기준으로 계획한다. 맞죠? 2번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교차하여 역사이폰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우수관거를 역사이폰으로 하는 게 좋다. 틀렸죠? 이거 자주 나오는 건데 우수가 아니라 오수관거를 역사이폰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하수도 시설인 유량 조정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회 용량은 체류 시간을 3시간으로 표준으로 한다. 3시간 맞습니까? 3시간이 아니라 이거 6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막 여과 정수시설에 막을 약품 세척할 때 사용되는 약품과 제거 가능 물질이 틀린 것. 요거는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옥산화산과 유기물. 요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25번 정수시설인 플록 형성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겠습니다. 자, 플록 형성지에 대한 얘기예요. 플록 형성지에서 역시나 이 수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혼화지와 침전지 사이에 위치하고 침전지에 붙여서 설치한다. 맞겠네요. 2번 플록 형성 시간은 계획 정수량에 대하여 20에서 40분간. 맞습니까? 20에서 40분간 기억해놔야 되는 거죠. 맞고. 3번 플록 형성지의 교반 강도는 하루로 갈수록 점차 감소시켜야 플록이 점점 커진다고 그랬어요. 이거 증가로 많이 나오는데 감소된다. 맞네요. 그럼 4번 틀렸다는 건데 플록 근무자도 야간 근무자도 플록 형성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투명도 게이지. 투명도 게이지가 아니라 어떤 조명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26번으로 넘어갈게요. 하천 표류수를 수원으로 할 때 하천 기준 수량. 기준 수량은 요거 갈수량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7번 보겠습니다. 역사이폰 관로의 길이 500m, 관경이 500mm고 경사는 0.3%라고 하면은 상기 관로에서 일어나는 손실 수도와 유량은 얼마인가? 단 매닝의 조도계수 알려주고, 그리고 역사이폰 관로의 미소 손실이 총 5cm. 역사이폰 손실 수도가 I 곱하기 L 플러스 1.5 곱하기 V의 제곱 나누기 2G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손실 수도하고 유량을 두 개를 지금 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 매닝의 지금 조도계수 값이 나왔다라는 거는 유량을 구할 때 우리가 매닝의 유속 공식이 있으면 유속을 구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관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단면적 뽑아내면 단면적 곱하기 이 매닝의 유속 공식으로 뽑아낸 유속을 곱해서 유량을 하나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손실수도는 그대로 주어지는 그 인자들을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유속을 좀 먼저 구해볼게요.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 유속을 좀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매닝의 유속 공식 일단 조도계수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R에 3분의 2승이 되겠죠. 그리고 I의 2분의 1승. 여기서 I는 동수경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좀 집어넣어 보면 N이 일단 조도계수 0.01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R이 이거 지금 경심이다 보니까 R은 제가 이게 유도를 좀 했죠. 이론 시간에. 그래서 요거는 유도된 값이 4분의 D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R은 저 D만 있으면 구해요. D가 지금 여기는 500mm니까 미터로 바꾸면은 0.5m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3분의 2승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I는 경사니까 지금 0.3%면은 우리가 여기다 갖다 쓸 때는 퍼센트를 떼면서 100을 나눠주니까 0.003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V를 좀 구해보니까
V가 일단 구한 값이 1.0533 m/s. 이렇게 좀 산출이 될 거예요. 해서 구해지죠. 일단은 V를 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Q를 좀 구해보면 Q는 단면적 A가 우리가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하니까 파이 곱하기 D가 지금 0.5라고 했죠. 이거 500ml로 바꾸면 여기에 제곱이고 곱하기 아까 유속 구한 게 1.0533 이렇게 해서 Q를 계산을 하면요. Q가 0.2067 세제곱미터/s 이렇게 해서 일단은 Q를 좀 산출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Q가 일단 20 거의 7 값이니까 일단은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라는 걸 일단 좀 잡아냈어요. 자, 계속해서 손실수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손실수도 H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I는 이렇게 소문자로 나왔지만은 이게 좀 동수경사 이 I랑 똑같은 거예요. I가 되겠고 그다음 L 뭐 길이가 되겠죠. 플러스 여기 1.5 곱하기 V의 제곱 여기에 나누기 2G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어넣어 보면 I가 0. 우리가 003이었어요.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 게 L인데 L은 길이가 되니까 이거 500m가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플러스네요. 플러스 1.5 여기에 유속은 아까 구한 거 매닝 유속 공식으로 1.0533의 제곱이 되겠고 그렇죠? 여기에 나누기 2 곱하기 9.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여기 지금 사용하는 값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자, 썼고 미소 손실 총 5cm다 그게 있네. 그쵸? 미소 손실이 여기서 우리가 알파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단위들이 다 미터로 들어갔으니까 저 미소 손실도 5cm인데 미터로 해서 0.05 이렇게 넣어주자고요. 미터로 바꿔가지고. 괜찮죠? 그쵸? 그렇게 해갖고 쭉 계산기로 이거 곱하고 더하고 하겠습니다. 해주니까 얼마 나오나요? 이 H가 수두가 1.63 머시기 해가지고 1.63하고 0.207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7번 풀어내고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 자, 상수도 시설인 도수 시설의 도수 노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도수 노선에 관한 설명. 자, 1번 원칙적으로 공공도로 또는 수도 용지로 한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은 당연히 피해줘야 되는 거고 맞고 3번 관로상 어떤 지점도 동수경사선보다 낮게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낮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흘러갈 때 높게 유지가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높게 유지되면 물이 상식적으로 안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높게 위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에서 3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29번으로 갑니다. 하천 표류수 취수 시설 중에 취수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자. 자, 1번 취수보에 대해서는 대량 취수에도 시나 보통 소량 취수에 주로 이용된다. 맞네요. 그쵸? 대량 취소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소량으로 하죠. 그 이유는 사실 3번에 나오는데 2번 유심히 안정된 하천에 적합하다. 맞죠? 3번 토사 부유물의 유입 방지가 용이하기 때문에 소량 취소 쓰는 겁니까? 안 좋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안 좋기 때문에 쓰는 거죠. 토사 부유물의 유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해서 3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30번으로 가겠습니다. 하수 고도 처리 방법인 막분리에 적용되는 분리막 모듈 형식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볼게요. 이거는 몇 번 고를 수 있을까요? 투사형 이런 건 없죠. 그렇죠? 중공사형, 판형, 나선형 그리고 또 뭐 관형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투사형은 없어요. 그래서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31번 갈게요. 관거별 계획 하수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겠습니다. 자, 1번 오수관거에서는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으로 한다. 오수관거는 관은 항상 1일이 아니라 시간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 계시최를 써야 됩니다.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32번 수돗물의 부식 관련 지표인 랑게리아 지수로 옳은 것. 자, 이거는 우리가 딱 아는 게 pH 마이너스 pH S가 되겠죠. 그래서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33번 유역 면적이 100 헥타르고 그 다음에 유입 시간이 8분, 유출 개수가 0.38. 최대 계획 우수 유출량을 구하랍니다. 그리고 길이 주고 관 유속을 주고 이 I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까지 줬어요. 그랬을 때 결국 최대 계획 우수 유출량을 구하는 거죠. 합리식을 적용하죠. 우리가 합리식이고 우수량 구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딱 떠올리셔야 되는 게 바로 뭐죠? 그렇죠. Q는 CIA다. 이거부터 일단 떠올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Q는 CIA예요. 무조건. 여러분 유출 개수 줬고 A가 저 면적이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여기 있는 인자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I를 구해내서 저기다만 집어넣으면은 풀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보는데요. 일단은 유출 개수는 있고 그 다음에 I를 먼저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I를 여기 좀 식이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좀 제가 크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655 나누기 여기 루트 t예요. 루트 t. 그 다음에 0.0 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지금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우리가 t가 뭔가요? t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 t가 관건이죠. 항상 t라는 거는 유입 시간 그리고 유하 시간 이걸 합친 시간이 t죠. 그쵸? 그러니까 유입되는데도 관 안에 그대로 그냥 비가 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빗물이 모여가지고 관까지 흘러가는 거고 그 관에서 흘러가는 또 시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유입 시간하고 유하 시간을 총 합쳐야 전체 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유입 시간은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없는 거니까 요건 8분이네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유하 시간이 되겠죠. 그럼 집어넣어 보면 유하 시간은 우리가 그 시간이라는 거는 길이 나누기, 거리 나누기, 속도로 해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거리가 지금 있어요. 길이가 나누기 시간이 1.2 m/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단위 환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나누기 있으니까 나누기 60초 이렇게 되겠네. 괜히 저렇게 써갖고 헷갈리게. 자 이렇게 되겠죠. 해서 세크 끊어지고 미터끼리 끊어지고 민만 남고요. 요거 계산기로 눌러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요게 13.555 6 5까지 쓰겠습니다. 민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요 t를 좀 구했습니다.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655 나누기 루트 13.555 여기에 플러스 0.09가 되겠죠. 해서 i 값을 구해보니까 요 i 값이 173.6575 이 정도 나왔습니다. 얘는 i는 무조건 단위가 미리미리 per hour 되는 거 아시죠? 밀리미터 per hour.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숫자들이 그것들을 얘네 집어넣었을 때 환산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숫자가 나오게끔, 이 단위가 나오게끔. 그래서 이 단위가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몰라도 여기 지금 알려 있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빠졌는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지금 적혀 있죠, 그렇죠? 친절하게 문제가 다 적혀 있었네. 자, 해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i를 뽑아냈고 a는 여러분들 헥타르 100헥타르면은 얼마입니까? 1헥타르가요 100제곱미터예요. 요 개념을 일단 좀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만약에 모르셨다면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 기억해 주시고.
됐나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Q는 C가 0.38, 그 다음 곱하기 I가 구해놓은 게 173.6575 밀리미터 per hou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 헥타르. 자, 이거를 단위를 결국 얼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Q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헥타르부터 이렇게 환산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어서 해야 되는 게 밀리미터를 이렇게 미터로 환산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크로 바꿔야 되니까 1시간이 3600초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기로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0.38에 곱하기 173.6575 곱하기 100 여기에 100 나누기 1000 나누기 360 이렇게 하니까 제 계산기로는 지금 18.33 됐나요? 18.33 이렇게 해서 단위가 산출이 되겠죠. 이 헥타르 뭐 좀 애매한가? 잠깐만요. 헥타르 제가 착각했나? 만인가 이거? 근데 왜 답이 나왔지? 잘못 눌렀나 이거를? 한 번만 다시 눌러볼게요. 자, 0.38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환산을 풀이하고 좀 다르게 갔기 때문에 10,000 오케이 이렇게 딱 나오네. 제가 이걸 헷갈릴 뻔했어요. 저기 이게 3,600을 안 넣고 희한하네. 근데 또 값이 나와버려가지고 자 뭔가 항상 찜찜하면 한 번 더 해봐야 됩니다. 자 헥타르 요게 100이 아니라 10의 4승이 되네요. 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만 제곱미터. 요게 100의 제곱이라서 제가 헷갈린 거였구나. 100의 제곱. 100의 제곱인데 100으로 제가 헷갈렸네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만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1헥타르가 만 제곱미터다. 해갖고 이렇게 환산하니까 최종적으로 18.33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33번 풀어내고 3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장에서 염소 소독 시에 pH가 낮아질수록 소독 효과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OCL이 증가한다. 2번 HOCL이 증가한다. 3번 수소 이온이 증가한다. 4번 O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죠? HOCL이 우리가 pH 특히나 얼마? 5 이하에서 급격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HOCL이 가장 소독력이 강하죠. 그렇죠? 가장 소독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 소독력이 강한 HOCL이 많이 생기는 pH가 낮은 범위 5 이하로 갈수록 그래서 소독 효과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정수 처리를 위한 막 여과 설비에서 적절한 막 여과의 유속 설정 시에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막 공급의 수질과 최고 수온 이건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상수의 배수 시설인 배수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겠습니다. 자, 배수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가능한 급수지역의 중앙 가까이에 설치한다. 2번 유효 수심은 1에서 2m 정도 한다. 이거 3에서 6m로 해야 되는 거죠. 해서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37번으로 갈게요.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의 몇 배 이상으로 고려해야 되는가. 이거는 3배 이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38번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 자, 보겠습니다. 1번 흡입축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펌프를 운전을 한다.
맞나요? 공동현상의 일단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들 공동현상? 공동현상이라는 거는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펌프가 원래 물을 빨아들여서 물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애잖아요. 물론 공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수중 펌프는 물을 보내는 건데 물이 아니라 어떤 흡입이 불량되거나 아니면 공기가 같이 유입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공기가 같이 들어가서 그 임펠러 안에서 공기방울이 생기면서 이 펌프의 성능을 저해시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여기 물이 꽉 차야 되는데 공기방울이 차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겠죠. 펌프 임펠러에.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현상이 되는데 대책으로 틀린 것. 그래서 흡입식 밸브를 완전히 개방으로 펌프를 운전한다. 완전히 개방한다는 물을 완전히 가득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기 말고 물이 쭉 들어갈 수 있기 더 좋아지니까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죠. 2번 흡입관의 손실을 가능한 크게 한다. 손실을 크게 한다? 손실 때문에 지금 여기 막 공기방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펌프가 완전히 물 안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뭐 반만 잠겼다. 그럼 막 손실이 생기죠. 그렇죠? 바람도 같이 들어가도 공기도 들어가면서 손실이 생기고 이런 손실들을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을 크게 하기 위해서라도 손실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가능한 크게 한다. 이거 바로 틀린 걸로 잡아줄 수 있겠네요. 2번 골라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개념으로 잡아내시면 되겠고 3번 위치 낮춘다. 좋죠. 회전 속도를 낮게 유지한다. 공기방울이 생기니까 너무 세니까 좋겠네요. 그래서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39번으로 가겠습니다. 하수 관거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를게요. 자, 바로 잡아내보면 4번 우수 관거 및 합류 관거의 최소 간격은 350mm를 표준으로 한다. 이거 250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상하수도 계획의 마지막 문제. 로지스틱 인구 추정 공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거 지금 보면은 K가 틀렸죠. K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라 되어 있는데 K는 포화 인구를 나타냅니다. 해서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상하수도 계획 풀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수질오염 방지 기술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